이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집값 언제 떨어지나요? 매일경제기사고요. 올해도 집값 상승 결론 내놓고 꼭꼭 숨긴 국책연구원. 국책연구기관에서 올해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이거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기관이나 민간 전문가들이 아닌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집값이 오를 걸 예측했는데도 숨겼다는 거네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올 한 해 집값 상승률을 예측해서 21년도 세수를 추계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값 상승세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답답하네요. 국책연구기관에서 21년도에 세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자료를 줬는데 그 자료를 봤더니 매매 가격 상승, 전세 가격 상승, 주된 집값 상승 요인은요. 국내 총생산 GDP 회복,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기존 주택 멸실,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안정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상승률은 여전히 플러스로 수렴할 것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책이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을 누르기에는 역부족.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께서는 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은요, 전월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으로 전가될 뿐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는데 정책이 계속 바뀌니 집값 기대 심리가 안정화될 수 있겠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취미들입니다. 요즘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상당히 많이 보내주세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가 올라가고 양도세도 중과되니까 다주택자 중에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집을 파실 분들은 6월 1일 전에 팔 거니까 혹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셨다면 6월 1일 전에 금매 물건을 좀 노려보셔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욕을 하는 분이 좀 많으셨고 대부분 메일을 주시는 분들은 그럼 언제 떨어지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해가 가는 게 누구는 떨어질 거라 그러고 누구는 꼭지라 그러고 얘가 지금 집이 여기 있는데 떨어져 봐야 이게 뭐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이 너무 많이 되신다는 거죠. 일단 정답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답을 인정하기가 싫으신 거죠.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갔잖아요. 2017년 7월 28일 기사예요. 대통령께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동산 가격 관리를 강조하셨죠. 그리고 이후로도 피자 얘기를 몇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 후쯤 지나서 17년 8월 17일에 이런 기사가 보이네요.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현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셨어요. 미친 집값이란 표현을 쓰셨고 반드시 잡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 잡히니까 19년 11월 20일에는 이런 기사가 뜨네요. 대통령 말씀이죠.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는 빨간 글씨부터 한번 써줘야겠네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잡겠다. 실수요자가 대출받기 힘들어지라는 말씀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검토해 보겠다. 저도 그때 이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이 방송을 생방으로 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때도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는다고 장담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20년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5월 10일 부동산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 남은 1년에 대한 말씀이 어떤 거냐면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그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셨죠. 이게 가장 답답한 부분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4년 동안 못한 일, 이게 집값 떨어뜨리는 거죠. 이 대통령께서도 4년 동안 못한 일을 누가 해낼 수 있을지, 이게 정답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정부의 남은 1년간 부동산 정책 방향이고 실패했다고 인정하셨던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2주택자부터는 다 투기꾼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를 쭉 끌어올리면서 집을 팔고 남는 게 있을 때 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했어요. 요게 6월 1일부터고요. 이렇게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많이 내고 집을 팔아서 남는 게 있어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결국 이거죠. 버틸려면 보유세를 많이 내든지 팔 거면 남는 거 없이 팔아라. 그러니까 또 이걸 증여를 해버리잖아요. 이 다주택자분들이 이 집 여러 채 중에 한 채를 요분들이 보호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분들이 퇴로를 열어주지도 않고 무작정 규제만 하니까 결국 보호하려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LTV를 완화시켜 준다 그래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LTV가 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 LTV는 이 집을 살 때 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결정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매매가가 5억이고 LTV가 40%면 대출이 2억이 나오기 때문에 내 돈은 3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LTV를 완화한다는 건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9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0%로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2억이던 대출 가능 금액이 5구 4.5억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필요한 내 돈은 5천만 원인 거예요. 자, 이론상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LTV가 90%가 적용이 되면 5천만 원만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이 집을 사려면 3억이 있었어야 됐는데 LTV가 완화가 되면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산다는 얘기, 5억짜리 집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대출 이유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장에서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돈이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돈이에요. 지금 내 돈이 3.5억이 들어가던 게 이제 5천만 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분들이 이걸 가서 안 사겠냐고요. 자, 여기서 또 슬픈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 이 LTV가 90%로 완화가 돼도요. 이 LTV 90%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차피 소득이 많아야 돼요. DSR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일정 소득 이상인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청년 신혼부부로 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어떤 논란이 불겠어요? 역차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똑똑한 MZ세대들은요. 이 5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걸 바로 캐치하고 혜택을 활용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여기가 될지 여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들의 가격은 또 올라가는 거죠. 얘들이 올라가면 또 가만히 있던 얘들은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거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지금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로 이주 수요가 생기면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여기 살던 분들이 이주를 여기 가서 살진 않겠죠. 요 근처 어디에서 집을 하나 더 사시던지 아니면 전세로 계시던지 이 이주 수요들이 또 여기저기서 집값을 올려놓을 텐데 이것도 거래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집값은. 그럼 또 얘네가 올라가면 얘는 가만히 있나요? 또 올라가죠. 새 아파트가 돼 있으면 집값은 또 더 올라가 있겠죠. 여기에 최고 층수 완화가 돼서 35층 이상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은요. 저 위에도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가격이. 그럼 주변 아파트들은요. 자연스럽게 또 따라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거래가 되든 안 되든.
그럼 또 옆에 아파트는요. 자, 결국 확실한 공급으로 여기를 잡지 않으면 주택 가격을 잡기 힘들어진다니까요. 나는 꼭 여기만 들어가야겠는데 여기가 너무 올라서 돈을 모으시면서 여기 어딘가에 전세를 계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런 분들 때문에 찍는 건데, 집값이 떨어질 걸 걱정해서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값이 더 올라갔을 때의 박탈감과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감당하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돈을 모아서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돈을 모으시면 얘는 여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이나 어떤 일반인들의 사업소득으로는 이걸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고, 여기서부터 들어가셔요. 여기서부터라도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여기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얼마 전에 메일을 보내주신 분 중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자, 여기서 딱 정리하고 갈게요. 돈을 모아서 일반인의 소득을 모아서 여기를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내 상황, 내 자금이 가능한 곳부터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살 수 있겠는데 여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딱 정리하면 여기가 확실하면 여기까지는 확실한 거고요. 여기가 확실하면 여긴 더 확실한 거죠. 지금 또 흥분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엉뚱한 것으로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중심지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를 못 잡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서울의 주택 가격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이 되더라도 불안하고, 이게 너무 꼭지 같으니까 능력이 되더라도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여기를 못 사고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도권 외곽까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더 오르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수도권 외곽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좀 오르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집 오르면 다 좋은데, 그 집의 본연의 가치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일자리라면 뭐 교통망이겠죠. 뭐 일자리나 교통망이 가치를 정하는 중요 요소라 그러면, 이 중심지까지 도달하는 교통망이 잘 형성된 곳이 오를 것이고, 이 일자리와 교통망보다 환경을 더 중요시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 이 중심지보다 멋진 호수공원을 가지고 있는 이 광교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도 호수공원을 낀 일산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무랑저수지의 저세권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치가 형성돼야 되는 건데, 이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면, 이게 시간이 쭉 지나서 이 정책이 제자리를 찾을 때 분명히 지금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은. 어쨌든 실수요자를 진짜 보호하는 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던지, 아니면 신규 매물을 공급해 주던지, 어떤 식으로든 공급을 충당해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가게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집값이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당장 일정 금액의 주택들에게만 혜택을 줘서 이런 주택들이 또 가격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주는 건 결국에는 또 전체적인 집값 상승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뭐 이거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확대를 한 적이 없죠. 확대만 했으면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요건 되는 건데, 확대를 못 했잖아요. 공급을 못하면 공급을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주고 있죠. 다시 생각을 해보죠. 집값 언제 떨어지나요? 얘가 이렇게 떨어지려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해야 되겠고,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야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당장의 공급은 안 되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일단은 신호라도 나와줘야 집값이 떨어지는데, 일단 미분양 물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약 경쟁률은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많이 보신 그림일 것 같아요. 마지막 실거래가는 6억인데 지금 호가는 8억. 종전 실거래가는 8억인데 지금 호가는 10억. 종전 실거래가는 10억인데 지금 호가는 12억. 이게 지금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고요. 지금 집주인은 어차피 1주택이거나 다주택자라도 이 집을 팔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팔리면 좋고 안 팔리면 말고, 1주택자는 팔려도 갈 곳이 없고, 이렇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중심부에는 정부에서 말하는 그 투기꾼들이 지금은 없는 시장이에요. 웬만한 투기꾼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정책 방향은 아직도 이 원인을 못 잡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고, 우린 대부분 이건데 이게 안 되니까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고 불안한 거고, 그래서 실수요자니까 이 안 팔리면 말고 알면서 한두 건이 거래가 되면 그게 또 신고가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서울의 주요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여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완벽하게 실수요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과천에서도 또 20억 신고가가 나와주고, 이렇게 계속 신고가가 나와주니까 또 불안하고, 그래서 또 불안하니까 실수요자들이 이걸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 정부에서 말하는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 투기꾼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거죠. 미분양 물량이요. 이 검색창에 미분양만 검색하셔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검색창에서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미분양은 쭉 줄어들고 있죠.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미분양이 올라간다고요. 미분양 물량이 많아진다고요. 청약 경쟁률. 자, 얼마 전에 동탄에서 80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죠.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비규제 지역의 분양 청약도 뜨겁다 그래요. 양평 한라 비발디는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양평 자이는 6대 1, 11대 1.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100주째 연속으로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자, 이거 보여드리면서도 참 웃픈 그래프인데요. 이런 그래프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으실 텐데, 지금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여기서도 집값 걱정을 했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여기서도 집값 걱정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집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이 언제 떨어질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여기까지 와 있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 공급밖에 없는데, 현실적인 공급이든 공급의 확신이든 공급 관련 이슈로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 때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설사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온다고 해도 여기서 걱정이 돼서 집을 못 사신 분들은 여기서도 못 사세요. 이 분위기에서는 모든 세제 정책이 완화될 거고 미분양도 늘어날 거고, 여러분께서 평소에 관심 갖고 계신 아파트들이 나 좀 사주세요 하고 매물이 이렇게 쌓일 텐데 이게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여기서 못 사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도 못 산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시기가 오면 또 저는 어떤 방송을 할까요? 욕을 먹으면서 집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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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사세요 라는 방송을 하겠죠. 저는. 왜요? 얘는 다시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저도 이날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 투기에 대한 정부의 원초적인 생각을 좀 바꿔서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좀 써서 공급을 확대하던지,
아니면 신규 공급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의 분양가로 이렇게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던지, 이 공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얘가 여기로 떨어질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고요. 이게 귀신도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또 모자란 공급 물량이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선택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앞날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드리길 바랄게요.